이숙은 대한민국의 코미디언 겸 방송인 2003년 KBS 18기 코미디언 특채로 데뷔했으며 2000년대 후반 해피투게더와 1박 2일 출연을 기점으로 버라이어티에 진출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남 일녀 중 막내로 그의 이름은 아버지 이무재 씨가 북한에서 귀순해온 동명이인에서 따왔다고 한다. 마침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려있는 기사를 읽고 그의 영화 같은 인생사에 감명을 받아 그 사람처럼 용감하고 이름을 떨지 않은 뜻에서 붙였다고 아버지가 방송에서 직접 인증했다. 심지어 한자까지 그대로 썼다고 한다. 개그 콘스트 코너 고음불가를 통해서 가장 인기 있는 코미디언 중 하나였으나 1박 2일을 통해 본격적으로 버라이어티 예능에 입문했다. 초기에는 구박덩어리 취급을 받았지만 이후 대체불가 미친 존재감으로 도약하며 주말 예능 최고의 예능인 중 하나가 되었다. 특히 불법 도박으로 오랜 자숙을 가졌음에도 자숙기간 이후 복귀하면서 신서유기와 아는 형님을 통해 다시 최고의 예능인으로 올라선 예능감 하나만큼은 자타공인 탑급인 코미디언으로 평가받는다. 2008년 3월 1일 1986년생인 박지연과 결혼했다. 이수근은 호적상 1975년생으로 올라있지만 실제 생일은 1974년이라 방송에서도 아내와 호랑이띠, 띠동갑 커플이라고 말하고 다닌다. 아내가 20살 때 갈갈이 삼형제의 박준영의 스타일리스트로 학교 실습을 나왔는데 이수근이 첫눈에 반해 6개월간 쫓아다녔다고 한다. 필리핀 세부에서 이수근이 100만원 상당의 작은 진주를 입에 물고 키스로 전해뒀는데 아내가 깜짝 놀라 진주를 뱉어버리는 바람에 끝내 진주는 찾지 못했다고 한다. 아내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내가 회사에 찾아오거나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가면 이수근이 젊은 애인과 바람을 피우는 것으로 오해하고 쑥덕거리거나 이수근을 질책하는 시민들도 있었다고 한다. 1박 2일에서 2박 이상으로 여행 가기 전 모습이 나왔는데 그때가 갓 결혼한 때여서 이수근이 국내 최초 부부 생 이별 외박 버라이어티라 칭했다. 태명은 1박이 그리고 둘째 2박이도 생겼다. 첫째 아이는 1박 2일 녹화 중에 아내의 출산 소식을 들었는데 전화 연결이 된 출산 후 아내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어렸을 적에 어머니가 무당이 되어 가족들을 떠난 아픈 과거가 있다. 그가 어릴 적에 그의 어머니가 식당을 운영했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일하다가 손님들에게 뜬금없이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듯한 행동을 해서 손님들과 싸우게 되면서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병원에 가봐도 애매한 진단만 나와서 용한 무당에게 가보니 신기가 갑자기 들어버려서 그런 일이 생기는 상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신내림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라고 해서 내림굿을 받고 무당이 되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의 아버지는 처음에 이 기막힌 상황을 납득하지 못했으나 결국 그렇게까지 되었다고 한다. 어느 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초등학생 때 형과 함께 집에서 약 10시간 걸리는 곳에 사는 어머니를 만나러 갔는데 어머니가 사는 집이 워낙 처참했던 데다가 웬 남자가 집안을 다 뒤엎어 놓은 것에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그때 어머니는 재단에 있던 돈을 모두 챙겨주면서 빨리 돌아가라며 애들을 내몰았다고 한다. 이후로 성인이 될 때까지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 몇 년 뒤 반대로 어머니 쪽에서 만나러 온 적이 있는데 분노한 아버지가 쫓아냈다고 한다. 단 서류상 이혼한 것은 아니며 성인이 돼서 모자간에 다시 왕래를 하는 듯하다. 그래서 아는 형님의 마마무가 나와서 귀신 이야기를 풀자 우리 엄마 한번 만나볼래? 라고 드립을 쳤다. 무엇이든 물어보살에선 무속인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젊은 무속인이 찾아왔을 땐 어렸을 때 엄마 직업에 당당하게 무당이라고 썼다고 하고 단 한 번도 부끄러웠던 적이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2012년 1월 31일에 방영한 김승우의 승승장구 백회에서 그동안 연예인 이수근이 아닌 인간 이수근으로서의 삶을 말하여 주의를 짠하게 했다. 또한 2018년 5월 5일에 방영한 아는 형님 126회 오프닝에서는 어렸을 때 들은 말 중 가장 기분 좋았던 말이 내일 엄마 온단다라는 말이었다고 밝혔다. 아내는 둘째의 임신 중 임신 중독증으로 신장이 기능을 못하게 되어 장인에게 이식 수술을 받았고 그 때문에 조산한 둘째는 뇌성마비로 우측 팔과 다리에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또 아내도 이식 수술 이후 2% 정도만 발생한다는 후유증으로 현재 고생 중이며 그 때문에 이수근은 스케줄이 끝나고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아내의 병상을 지키면서 방송 생활을 한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1일에 방영한 무엇이든 물어보살 98회에서 3년째 투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첫째 아이를 출산한 날이 2008년 8월이었고 둘째 아이를 출산한 날은 2010년 1월인데 둘째 아이는 34주 미숙아로 출산했다. 이는 뒤집어 돌아가면 약 2009년 4월경에 다시 재임신이 된 것인데 시간상으로 기껏해야 만년 정도 되는 기간밖에 쉬지 못하고 재임신이 된 것이다. 다행히 2017년 3월에 아내와 초등학교에 입학한 둘째 아들도 무척 건강해졌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방송에 출연한 이수근의 아내 2017년 10월 15일에 방영한 나의 외사친 1회에서 두 아들과 함께 출연했다. 둘째 아들 태서도 이제 잘 걷고 잘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영상 2022년 2월 1일 판타스틱 패밀리의 첫째 아들과 무대를 했다. 영상 형 이수철은 아직 결혼을 못했다고 한다. 개콘 활동 당시엔 본인 개그에 본인이 웃음을 못 참는 치명적인 버릇이 있었다. 고음불가에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저음을 낼 때마다 피식거리는 웃음소리가 마이크로 새어나오는 걸 볼 수 있었으니 2001년부터 개그맨 응시를 준비했지만 매번 낙방했다. 2001년 당시 이수근은 본인과 마찬가지로 낙방한 신세인
추대엽과 친분을 쌓으면서 함께 동거를 하기도 했다. 2002년에는 추대엽과 함께 MBC에 응시했지만 추대엽만 합격하고 본인은 낙방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여러 차례 포기하지 않은 그의 노력을 KBS가 인정해서 특채로 선발됐으며 KBS 18기라는 타이틀을 달게 된다. 추대엽과는 방송국이 갈렸지만 우정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다. 추대엽의 첫 파트너였던 정명훈과는 키 컸으면으로 호흡을 맞췄다. 추대엽은 이후 카피추 컨셉으로 오랜 무명 생활을 청산했다. 가수 및 배우인 임창정과는 경기도 이천군의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으며 생가가 서로 앞집 뒷집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깝게 위치했지만 어릴 적에 이수근이 양평군으로 이사를 가서 임창정은 몰랐다고 한다. 이걸 알고 있었던 이수근이 연예인으로서 유명해진 이후 임창정을 찾아와 어릴 적 살았던 주소를 이야기해서 임창정이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임창정이 그전에도 이수근을 연예인으로서 이미 알고 지냈는데 이걸 왜 이제 말하냐고 물었더니 이수근은 임창정과 동일한 지역에서 출생했다는 정보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때 말할 생각이었다고 했다. 또한 2013년에는 경기지방경찰청의 홍보대사로 함께 위촉되어 활동한 적이 있다. 2010년에 개봉한 영화 슈렉 포에버에서 극중 슈렉과 대결하는 악역 엄플 역의 목소리를 더빙하기도 했는데, 영화 시사회 기자회견 당시에 임창정처럼 영화에서 감동도 주는 코믹 연기를 하고 싶다는 자신의 뚜렷한 소신을 밝히는 등 이수근에게 있어서 임창정이 상당히 오래전부터 연예인으로서의 롤모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임창정은 개그 콘서트도 씁쓸한 인생, 달인에 한 번씩 나왔었고, 아는 형님의 임창정이 제시, 캡사이신과 두 번째로 나왔을 때도 임창정 모습을 그대로 따라해 임창정이 감동을 먹었다. 개그 콘서트 코너 고음불가로 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지만 사실은 강변가요제 출신이고 난영가요제 은상 출신으로 노래를 상당히 잘 부르는 편에 속한다. 지금도 노래를 상당히 좋아해서 신서유기에서 노래 퀴즈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둬 주크박사라는 별명도 얻었다. 유희열의 스케치북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인데 1996년 MBC 강변가요제에서 그의 곡을 편곡해준 게 유희열이라고 밝혔다. 다만 편곡의 스타일이 어처구니 없는 반전 스타일로 너무나 촌스럽기 그지없었다며 유희열의 편곡 때문에 11팀 중에 9팀이나 입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입상하지 못한 이 팀에 자신의 팀이 들어 큰 충격을 받아 바로 군입대를 했다고 투덜대기도 했다. 이번 방송에서 희열은 뒤늦게 발굴된 자신의 흑역사의 얼굴을 가리고 일어나지를 못했으며 그 이후에는 은지원이 피처링한 달 때까지 가보자 곡을 발매하고 대성의 트로트 곡인 대박이야를 누르면서 나름 가수의 한을 풀었다. 헉도 은지원이 피처링한 곡이다. 반대로 은지원의 앨범에서 160곡 피처링을 참여한 경력이 있다. 160은 순전히 개그 역할이지만 헉에서는 생각보다 노래를 잘한다. 이 두 곡만으로 은지원과 함께 유희열의 스케치북에 초대된 적이 있다. 병역사항으로는 현역 입대를 하여 육군 17사단에서 M60 비관총 주특기로 복무하지만 15개월 만에 상병 계급으로 의병 제대했다. 타유는 양, 무릎 십자인대 파열. 사실 이수근은 군입대 이전에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하다가 경기 중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었는데 아버지와 큰형 모두 직업군인이었고 이수근도 상당히 소심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시한폭탄 같은 부상을 몸에 안고 입영길에 올랐다고 한다. 사회에서 태권도 선수 생활을 했다는 과거를 철저하게 숨기고 군 생활을 하려 했지만 당시 인사개헌의 과거 폭로로 인해 3군사령부 태권도 대표 선수로 발탁되었다. 이후 각종 사단, 군단 대회를 오가며 우승을 싹쓸이하던 이수근은 결국 상병 2호봉 때 군단 대회에서 상대 장병에게 입대 전 부상당했던 부위를 정통으로 맞아 경기를 마치지 못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부상 후 재활에 매달리던 이수근은 결국 의병 전역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십자인대 파열은 한쪽만 나가도 신검에서 면제 판정을 받는 큰 부상이지만 당시 어려운 집안 형편상 800만 원이나 되는 수술비 마련이 힘들기 때문에 민간 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가 없었고, 이에 이수근의 아버지가 군 병원도 수술 잘한다며 입대 후에 훈련소에서 이야기하여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면 된다고 이수근에게 군입대를 권유해서 이미 면제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술하기 위해서 현역으로 입대했다고 한다. 한때 예능 프로를 함께했던 누구와는 완전히 비교되는 사연이다. 하지만 직후 바로 수술한 게 아니라 입대 후 이수근이 수술에 대해 이야기를 못하고 1년 넘게 방치했다가 결국 상병 때 수술받고 의병 제대를 했다. 입대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짬밥 안 되는 이등병 때는 아프다고 하면 선임들에게 미움받는다. 이수근이 군 입대할 시기에는 군대 내에서 비인간적인 행동이 비일비재하던 시기로 짬되는 상병 때가 되기까지 고참들에게 얼마나 많이 시달렸을지는 상상에 맡긴다. 들어올 땐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닌 곳이 군대니까 따라하지 말자. 이수근이 맡은 M60 기관총은 당시 미군들도 무겁다며 투덜투덜거리는 통에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해서 최대한 가볍게 만들어 우역부역 써먹다가 M249 기관총이 만들어지고 제식으로 정해지자마자 장갑차 부무장이나 수송헬기 창문에 달린 도어건으로나 간간히 쓰일 정도로 무겁고 크고 거추장스러운 기관총이다. 작은 몸질에 뛰어다닐 때 가장 중요한 인대가 좋지 못한 상태로 안 그래도 짧은 다리로 1년이 넘는 시간을 견딘 것이다. 한편 절친 김병만은 이수근보다도 단신이던 탓에
당시 병역 판정 기준 159cm 미만은 면제였는데 당시 키가 156cm 정도밖에 되지 않아 자진 입대를 타진했음에도 입대할 수 없었다. 상술한 다리 수술을 받고 의병 제대하기 전까지 그린캠프의 정신병동에서 복무했다고 한다. 그곳에서 레크레이션 강사 역할을 했는데 이는 이수근이 레크레이션과를 다니다가 입대한 이력을 알고 있던 부대 지휘관의 지시로 군병원에서 재활하면서 레크레이션 강사 업무도 병행한 것이다. 절친 김병만의 신체 능력이 워낙 비범한 탓에 잘 드러나진 않지만 이수근 역시 상당한 운동신경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태권도 선수 출신인데다가 기본 베이스부터 남다른 데다 그 밖에 다른 운동들도 대부분 상당히 잘하는 편이라 몸을 쓰는 코너에서 대활약을 자주 펼친다. 축구도 일반인 레벨에서는 상당한 실력자여서 1박 2일을 포함한 각종 TV 프로그램에서 수준급의 드리블 실력을 선보인 바 있다. 심지어 일반인 상대였다지만 상당히 어려운 기술인 팬텀 드리블까지 성공적으로 시전했다. 이는 아는 형님에서 태권도 격파 시범을 보였을 때 540도 뒤우려 차기로 멋있게 성공한 것이 이를 증명한다. 덩치가 작지만 힘도 좋아서 팔씨름같이 힘쓰는 종목에도 강하다. 1박 2일 일기 시절의 풋살 시합에서 팬텀 드리블의 백킥 패스까지 선보이며 혼자 이니에스타가 빙의한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한때 국민 일꾼이라는 별명을 얻었을 만큼 일이라면 어느 것이든 상당히 잘하는 편이다. 운전이야 말할 것도 없고 청소나 분리수거, 설거지 등 자잘한 일은 대부분 이수근이 맡는 편. 강호동과의 오랜 친분으로 인해 씨름 실력이 상당하다. 체구가 작은 탓에 기술 위주의 씨름을 주로 구사하지만 그렇다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다. 작은 체구에 비해 종아리, 장단지 등 하체에 버티는 힘이 상당하다. 일례로 무려 42cm의 신장차를 뛰어넘어 서장훈을 돌림매디지로 이겨버린 것을 들 수 있다. 서장훈이 단순히 키만 큰 일반인이 아니라 무려 20년을 넘게 운동선수로서 살아온 진골 체육인이란 점은 이수근의 씨름 실력을 반증하는 사실이다. 참고로 이때 이만기와 강호동의 표정이 압권. 다만 서장훈이 40세까지의 오랜 선수 생활과 장신의 특성상 무릎 연골이 닳아 제대로 힘을 쓰긴 어려웠을 거라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신서유리 3에서 스타크래프트 관련 문제를 맞히는 퀴즈 대결이 있었는데 유닛들에 대해 상당히 잘 알고 있었다. 규현이 문제 출제와 동시에 맞히자 너 원순철이지? 라는 애드리브를 쳤다. 런처를 알 정도면 스타크래프트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는 말. 사실 1박 2일 시절에도 김종민의 무지막지한 러시 공격을 혼자서 받아내며 버텨낸 적도 있다. 그동안 은지원은 뒤에서 주구장창 유닛만 뽑다가 캐리어로 합류해 이수근을 도와 이겼다. 가장 어린 주제에 스타를 한 번도 안 한 건지 아무것도 모르던 이승기가 백미였다. 1박 2일에서 남극에 사는 펭귄을 펭귄이라고 한 바 있다. 더 웃긴 건 맞춤법이 틀린 걸 알긴 알았는데 정확히 어떻게 쓰는지는 몰라서 황급히 답변을 바다표범으로 바꿨다. 다른 사례로는 미국의 수도를 묻는 질문에 아주 당당하게 뉴욕이라고 답하기도 했는데 멤버들이 그걸 틀리냐며 질책하자 진지하게 뉴욕이 수도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술 더 떠 이집트 수도가 피라미드라고도 했다. 간혹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출연하면 고정으로 꽂아달라고 멘트를 많이 던진다. 대표적으로 해피투게더, 라디오스타, 미운 우리 새끼 등이 있다. 소유하고 있는 차 중에 1대는 우측 핸들 차라고 한다. 국제 면허등도 있으며 신서유기에서 일본에 갔을 때 우핸들 차량도 능숙하게 운전했다. 과연 운전의 달인답다고 할 수 있겠다. 유튜브 채널이 있으며 포맷은 당구를 하는 내용이며 실력도 꽤 뛰어난 편이다. SBS 8기 개그맨 유남석과 함께 채널을 운영했으며 프로 선수들이나 연예계에서 당구 좀 치는 사람들을 불러 대결을 펼친다. 그리고 자타공인 연예계 당구 최강자 신동엽의 출연을 승낙받았다. 최근에 당구와 풋살을 병행하는데 풋살의 비중이 더 높은 편이었으나 프로그램 종영 후 다시 당구만 하고 있다. 캄보디아 출신으로 결혼 이민으로 한국에서 살고 있는 여성 당구 최강자 스롱 피아비와도 대결했다. 앞뒤가 똑같은 대리운전의 광고 모델 중 가장 오래 출연했고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 광고의 첫 모델은 바로 수다맨 강성범인데 그때 이수근은 봉숭아 학당 선생님 역할을 맡았다. 무슨 기가 막힌 우연인지 특집이라서 봉숭아 학당에 출연한 강성범이 이젠 대리운전 말고는 모르겠다고 디스당할 때 곁에서 이수근이 웃고 있다. 아는 형님 194회에서 강영욱이 말하기를 걔들이 좋아하는 외모라고 한다. 이수근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중 하나가 엉터리 중국어를 구사하는 것.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수근이 중국어를 구사할 줄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의외로 중국어를 잘 구사한다. 해당 영상에서 보면 중국어가 유창한 다수 헬리라 처음에는 예능으로 중국말 같은데 말이 안 된다고 하다가 몇몇 단어로 대화가 진행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수근의 엉터리 중국어 중에서 광동어 단어의 뜻을 알고 신사한다고 설명해준다. 이수근 스스로도 홍콩 영화를 보고 감명받아 따라하면서 배우게 됐다고 하며 이수근의 엉터리 중국어 발음을 잘 들어보면 표준 중국어보다는 광동어에 가깝다. 사실 성조부터 해서 엉터리 중국어는 진짜 중국어를 모르면 구사 못한다. 동북공정이나 THAAD 등으로 한중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때 중국 언론에서 이수근이 엉터리 중국어로 휘화화하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표시하며 한국이 문화적 열등감으로 이런 짓을 한다며 공격한 적이 있다. 유당불내증이 있는 듯하다. 무엇이든 물어보설에서 손님들이 유제품을 선물로 가져오면 우유 먹으면
화장실을 가야 한다고 말하며 먹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영 이수철은 아직 미혼이다. 이 때문에 외부 출연진이 나오는 방송에서 형의 또래뻘 미혼 여성이 나오면 항상 상암동 36X 번지 막국수 집에 귀인이 있다고 가보라며 반농담 반진담을 하곤 한다. 이수근 본인도 형의 혼인을 많이 바라는 듯하다. 꽤 자주 언급을 해서 이수근 가족에 대해 말해보라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형님 성함이 이수철이라는 건 많이 아는 사실이 되었다. 2020년 11월 30일에 방영한 무엇이든 물어보살 89회에서 개그 콘서트 후배 3명의 상담에 응했다. 2011년에 왜 자신이 단신이 되었는가에 대해 방송을 통해 말이 나온 적이 있는데 어린 시절 재래식 변소에 머리를 제외한 전신이 빠져 몸에 독이 올랐다는 말이 있었다. 2020년 5월 18일에 무엇이든 물어보살의 직장암 사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인 이건명 씨가 출연하였다. 본인은 이수근 팬이라며 투병 중에도 이수근이 출연하는 영상을 보며 힘들 때마다 위로가 되었다고 밝히자 눈물을 쏟는 모습을 보여줬다. 안타깝게도 이건명 씨는 2020년 7월 31일에 세상을 떠났다. 2023년 11월 8일에 올라온 느크크 이경규 채널에서 해당 팬을 언급하며 본인도 비보를 전달받고 힘들었다는 사실을 털었다. 2022년 7월 6일 네이버 나우에서 방송 중인 강나와에서 이수만 SM 총괄 프로듀서와 같은 집안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전주이 씨, 같은 수자 학렬, 같은 효령대군파이기 때문이라고. 2022년 8월 14일 JTBC 아는 형님에서는 같은 효령대군파인 본명 이순규인 소녀시대 써니도 같은 효령대군파라며 집안 사람이라고 해 웃음을 줬다. 평소 목소리 톤이 KBS의 레전드 성우였던 장정진과 흡사하다. 특히 평소보다 목소리 톤을 깔면 장정진의 목소리와 매우 비슷해진다. 그래서 장정진이 생전에 맡았던 SBS 인디가요 내레이션을 따라하는 개인기도 있다. MBTI는 ESFJ이다. 강박증이 있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데 누군가가 목을 찌를까 목을 과도하게 보호하게 된다고 한다. 아는 형님에서 권은비가 말하길 생각보다 차도남이라고 한다. 1박 2일이나 신서유기 등에서 복불복 등의 게임을 할 때마다 에이 저건 맛있는 거네. 에이 성공이네 하면서 설레발을 자주 친다. 성공률이 줄어드는 실패감을 덜어보려는 방어기제인 듯. 김병만과의 우정이 유명한데 함께 여의도 KBS가 보이는 옥탑방에서 생활고에 시달려라며 개그맨 공채 시험을 준비했다고 한다. 월세를 마련하지 못해 빈병을 죽기도 했다고. 마지막으로 보기로 한 7번째 시험에서 둘 다 떨어졌는데 이수근은 결국 생계를 위해 레크레이션 강사를 하러 청소년 수련원으로 들어갈 결심을 하고 전화로 김병만에게 더 이상 못하겠다고 말하자 김병만은 섭섭함과 안타까움이 폭발해 전화기를 든 채로 펑펑 울며 너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윽박지르고 절규를 선언했다고 한다. 결국 김병만은 1년을 더 준비해 KBS 공채 17기에 합격했다.